두 남성이 건물 주차장에서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잠시 후 한 남성이 갑자기 주먹을 휘두르고 겉옷에서 둔기를 꺼내 위협까지 하는데요. 어제 한 언론사가 단독으로 보도한 영상입니다. 한 달치 월급을 받지 못한 직원이 사장을 찾아가서 폭행했다는 내용이었는데요. 그런데 이 영상에 등장한 직원이 사건 반장에 제보를 해왔습니다. 폭행을 당한 건 사장이 아니라 본인이었다는 건데요. 뒤바뀐 가해자와 피해자, 대체 이날 무슨 일이 벌어졌던 걸까요? 사망 가족께서 제보해 주신 사건입니다. 어제 뉴스를 보셨으면 아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자, 일단 그 채널 A 리포트 내용부터 좀 보고 가시죠. 주점에서 일하던 30대 남성이 월급을 받지 못했다며 사장 집까지 찾아가 폭행했습니다. 남성은 둔기까지 챙긴 뒤 강압적인 분위기를 조성하려 한 겁니다. 남성은 출동한 경찰에 한 달치 급여를 받지 못했다며 돈을 받기 위해 때렸다고 진술했습니다. 자, 월급을 받지 못한 직원이 사장한테 쫓아가서 폭행을 했다. 일단 그 어떤 서사만 놓고 보면 그럴싸하잖아요. 네, 일단 최초 보도는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 보도에 따르면 사건이 일어난 게 그제 새벽 2시인데 이 서울 논현동의 한 빌라 주차장이었습니다. 30대 그러니까 직원이 먼저 사장을 찾아갔고 또 이 직원이 먼저 주먹을 휘두르고 몸싸움을 벌이고 폭행을 하다가요. 심지어는 이 겉옷에서 둔기를 꺼냈다. 그래서 이 둔기를 휘두르기까지 했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싸움 말리기 위해서 지인이 와서 그 둔기를 빼앗아 들고 가니까 이제 둔기가 없잖아요. 이제 맨손으로 사장을 바닥에 눕혀놓고 마구 때리기까지 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이 남성이 폭행한 이유에 대해서는 사장으로부터 한 달치 급여를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경찰에도 역시나 비슷하게 돈을 받기 위해서 때렸다고 진술했다라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 신고 5분 만에 경찰이 도착했고요. 이 직원을 특수폭행 혐의로 체포를 했다. 자세한 범행 동기를 조사하는 중이다라는 내용도 덧붙였습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주목해 주십시오. 엄청난 반전이 있었습니다. 사장을 찾아가서 폭행했다고 보도됐던 그 직원분, 저희한테 너무 억울하다면서 제보를 주셨어요.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뒤바뀐 피해자. 자, 제보자분의 얘기 들어보시죠. 어디냐 얼굴 보자. 그래서 저 집인데요. 그러니까 주소 뭐예요? 그러니까 제 주소 불렀죠. 이 사람이 저기 막 해서 제가 팔을 잡으니까 갑자기 제 팔을 뿌리치면 한 손으로 장도리를 꺼내가지고 저한테 휘두른 거예요. 머리 쪽으로 휘둘러서 제가 그걸 피하다가 목이랑 이런 데를 맞아가지고 이랑 이런 데가 좀 찢어지고 여기 목에 철과상 생기고, 그러고 이제 제가 피하니까 이걸 저한테 머리 쪽으로 날린 거죠. 그래가지고 그 던져진 장도리를 다시 주워가지고 이게 흔들고 있는 상황이 그 CCTV에 잡힌 거고. 가해자랑 피해자가 뒤바뀌었어요. 완전 바뀐 상황입니다. 일단은 이 제보자의 주장이긴 한데요. 제보자 얘기에 따르면 사장이 이쪽에 찾아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다툼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먼저 제보자의 이 턱과 가슴 쪽을 밀치면서 욕을 했는데, 그러니까 그때 또 제보자 화를 내니까 사장이 본인의 주머니에서 둔기를 꺼내서 휘두르고 심지어는 던졌다고 해요. 그래서 이 제보자, 이 직원은 둔기에 맞아서 목에 찰과상 같은 걸 입고 귀가 찢어지는 부상도 입었다고 합니다. 그때 사장은 뭐 벌금 내면 그만이라고 하면서 계속 달려들었다고 하고요. 제보자가 사장을 제지하거나 뭐 양발을 붙잡거나 이런 건 했지만 결코 때린 적은 없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그 사장이 직원을 왜 때린 겁니까? 그러니까 급여가 문제가 된 건 맞는데 직원이 급여를 못 받았다고 폭행한 건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겁니다. 게다가 또 한 달치 급여도 아니고 하루치 급여가 문제였는데 무슨 일이 있었냐면 하루 정도를 저 사장의 주점에서 다른 직원 대신 일을 했답니다. 그래서 하루치를 급여를 못 받았는데 안 주고 있어서 이 자기만 못 받은 게 아니라 그 주점에서 일을 했던 다른 직원들한테도 사장이 급여를 안 줘서 이게 좀 원성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 제보자가 대신 사장에게 연락을 해서 이 뭐 어떻게 할지를 좀 물어봤더니 내가 급여를 주겠다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이 제보자분이 다른 직원분들에게도 야 사장님이 다음 주에 돈 주겠다고 합니다라고 얘기를 했답니다. 그렇게 끝난 줄 알았는데 갑자기 사장이 이 연락을 해온 거예요. 어디 있냐라고 해서 제보자가 어디 있는지를 물어봤고 집에 있다 그러니까 집 주소를 알려줬다는 겁니다. 찾아와서 얘기를 한 게 아니라 갑자기 사장이 이 제보자를 폭행을 시작한 겁니다. 보도에는 분명 경찰에 체포된 사람이 밀린 월급 때문에 찾아온
직원이었다라고 하는데요. 체포된 사람이. 네. 자, 그런데 체포된 사람이 알고 봤더니 사장이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사장이 현행범으로 체포가 됐어요. 네, 그리고 이제 이 직원한테는 이 경찰관이 조서를 좀 써야 되니까 와서 쓰겠느냐라고 했는데 병원을 좀 가야 되는 상황이라서 당장 바로 이제 따라가지는 못하고 나중에 갔다고 해요. 병원에 갔다가 나중에 갔고 또 이 직원도 맞대응을 하기는 했으니까 쌍방폭행으로 조사를 받고는 있지만 그날에 현행범으로 체포된 것은 직원이 아니고 사장입니다. 이 일을 겪고 이제 채널A의 단독 보도를 보고 나서 이 직원이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너무 충격을 받아서 난 정말 피해자다라고 얘기를 하셨고요. 오늘도 관할 경찰서에서 스마트워치 지급해 줄 테니까 받겠냐 연락이 왔대요. 내가 정말 가해자면 이런 연락이 오겠냐라고 억울해하셨습니다. 자, 저희도 그러니까 지금 제보자의 주장하고 채널A 보도 내용이 완전 상반되잖아요. 저희도 이 제보를 받고 나서 그래도 방송사가 그렇게 보도를 했겠나 싶어서 저희도 계속 팩트 체킹을 했죠. 다행히 그 사장이라는 사람하고 직접 연락이 닿았습니다. 사장의 얘기 직접 들어보시죠. 그러니까 영상에서 보면은 왜 이렇게 뭐 둔기를 했다 그게 돈 받으러 가신 분이라고 나왔는데 그러니까 채널이 보도가 잘못된 건가요? 네네. 그리고 그 때린 사람이 접니다. 이게 제가 사장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그 유튜브에 내려달라고 올렸고요. 술이 좀 됐어서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그 폭행 경위를 정확히 기억은 못해요. 근데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는 기억을 하거든요. 경찰에 성실히 말씀 올렸고요. 아니 사장도 인정을 했어. 내가 때린 거 맞다고. 둔기를 먼저 휘두르고 때린 사람은 내가 맞다. 사장이 내가 맞다라고 하고 다만 그때 상황에서 음주 때문에 뭐 명확하게 기억을 못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채널의 보도는 먼저 월급 받지 못한 이유로 어떤 일하는 남성이 사장님 찾아 둔기 휘둘렀다는데 정반대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신의 잘못 반성하고 결국 이거 좀 내려달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뭐 그중에 좀 하나는 좀 다른 것 같아요. 급여 같은 거, 뭐 페이 문제 이런 것들은 조금 조심스럽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잘못했고 속죄를 받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저희가 둔기라고 표현했지만 제가 그냥 말씀드릴게요. 장돌이었습니다. 장돌이로 휘둘러가지고 세상에 그래가지고 월급도 못 받았어. 장돌이로 얻어맞았어. 자, 그런데 어떤 언론사 보도에는 내가 가해자로 나와. 이러면 이 피해자분이 정상적인 삶이 가능하겠습니까? 자, 직접 들어보시죠. 는 저랑 통화를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제가 경찰 조사 받는 와중에 누나가 야 채널A에 기사 떴다. 근데 이거 완전히 오보인데? 라고 조사 받는 도중에 알았어요. 그리고 저는 채널A에 기사 뜬 거를 형사가 말해서 알았어요. 조사 받고 나와서 채널A 거기 전화 진짜 있는 욕 없는 욕 다 했거든요. 진짜로. 이거 지금 사람 2번 죽인 거야 뭐냐. 나는 이런 적도 없고 나랑 통화한 적이 한 번도 없고 나랑 일면식 인터뷰를 한 번도 한 적 없으면서 무슨 기사를 이런 식으로 내냐. 자, 제가 이 피해자분하고 교수님 통화를 했었는데요. 극단적인 선택을 네. 막 진짜 그 말씀을 하시면서 막 펑펑 우는 거예요. 성인 남성분이. 왜냐하면 아까 앵커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이번 일만 있었던 게 아니라 그 전에 저 일해놓고 월급 못 받은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랬는데도 갑자기 나오라 그래서 장도리로 사람을 쳤잖아요. 그러니까 폭행을 당했잖아요. 그래서 경찰서를 오가면서 병원을 오가면서 치료를 받고서 이미 충격을 받으신 상태인데 거기에 이제 또 이제 언론 보도까지 났는데 지금 이 제보자께서 화가 나시는 부분은 또 특히 이런 겁니다. 어떤 취재 연락도 없고 단 한 번도 기자한테 연락받은 적도 없고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올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일이 있다 보니까 우리도 이제 한 대 얻어맞아도 아프지만 여러 번 똑같은 대로 계속 얻어맞으면 얼마나 그 자괴감도 들고 몸도 아파요. 그런 식으로 내가 정말 살고 싶지 않다라는 생각을 진심으로 하셨다고 합니다. 양 변호사님, 저희가 이제 들으신 것처럼 양측에서, 그러니까 사장 측, 직원분 측 양측에서 야 이거 보도 오보야 하면서 기사를 내려달라고 계속 얘기를 했는데도 저희가 2시간, 3시간 전에 기사가 내려갔어요. 하루 종일 걸려 있다가.
왜 그렇게 반응이 느렸을까요? 그 바람에 사실 이분이 확인을 하셨을 때만 해도 이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이 나간 기사를 한 7만 명 가까이가 봤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도 그 7만 명 중에 상당수분은 잘못 알고 있을 수도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일단 제보자분은 본인이 할 수 있는 모든 어떤 조치를 다 취하겠다라고 했고, 그리고 이걸 아직도 어떤 해명도 못 들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잘못도 잘못이지만 잘못이 일어났을 때 빨리 즉각적으로 거기에 대한 대응을 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도 언론사로서 해야 될 일인데 그게 안 된 것 같고, 저희도 사실 사건 사고를 다루고 있지만 더욱 조심해야겠다라는 그런 경각심도 드네요. 예, 뭐 저희도 오보를 낸 적이 없다고는 말씀을 못 드려서 저희도 참 조심해야 되겠다. 양 변호사님 말씀처럼 그렇게 다시 한번 좀 각오를 다지고요. 저희가 이제 이 채널A 보도가 나오기 전에 이제 제보를 받고 계속 취재 중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그 오보가 나면서 저희가 조금 서둘러서 이렇게 전해드리게 됐네요.